이제 화학 변화 중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부터 보자. 자, 다음은 철의 재련과 철의 부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일부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대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네. 개수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CO. 그다음에 여기서는 일산화탄소가 산화철로부터 산소를 뺏어서 산화철을 환원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산화철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에요. 따라서 A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 CO5에 해당이 되고, 철의 재련을 통한 철기의 사용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를 했고, 다 반응해서 전자는 그쵸 철에서 산소로 이동했죠. 왜냐면은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인데 얘가 Fe 3 플러스하고 O 2 마이너스가 결합을 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은 2가 양이온이 돼버렸으니까 3가 양이온이 돼버렸으니까 잃어버린 산소는 전자는 산소가 받았겠죠.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세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인데, 프로페인을 연소시키면 연소를 시킨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준다는 소리니까 산화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산화철이 철로 환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Fe 3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철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거니까 전자를 얻는 거죠, 산화철은. 그 다음에 다해서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될 때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산화가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구리가루를 이용한 산화환원 반응 실험인데, 도가니에 붉은색 구리가루 1g을 넣고 충분히 가열을 시켰더니만 가열한후 시켰더니만 검게 변했대요. 그럼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ECuO 산화구리가 된 거고, 다시 이 검은색의 이 CuO 산화구리를 산소가루를 혼합을 해서 시험관을 가열을 했더니만 그러면은 ECU 더하기 CO2 형태로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여기서 보면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거예요. 자, 가에서 생성된 검은색 가루의 질량은 1g보다 커야죠. 왜 그러냐면은 산소를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가 됐기 때문에 1g보다 크다가 맞고, 나에서 시험관을 가열할 때는 탄소는 그렇죠.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됐으니까 산화가 돼야지 맞는 거고, 나에서 시험관 안에서는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구리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붉은색의 구리가루가 생성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철과 구리와 관련된 반응을 모식도로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철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이 됐고, 그러면 이 산화철에서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 철로 빠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산화환원 반응인,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탄소가 들어갔다라고 치면, 또는 일산화탄소가 들어갔다라고 치면 산소 3개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3CO가 들어가서 3CO2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산화탄소가 CO5가 들어가면 산소 하나를 뺏어와서 CO2가 되겠죠. 결국에 여기서는 철이 산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산화철이 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환원이 되면 결국에 얘는 산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면서 C에서 D로 가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다라는 다 산화 환원 반응이 맞고, A하고 C는 산화가 돼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얘가 환원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금속의 재련 과정은 나하고 라다. 그러니까 금속의 재련 과정은 지금 산화물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죠? 화합물 상태에서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거를 재련이라고 보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금속과 금속염 수용액의 반응 실험인데,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주를 넣었더니만 구리줄 표면에서 은이 석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질산은 수용액에서 은은 이온 상태로 있는 거고, 얘가
구리랑 반응을 해서 구리가 이렇게 산화가 되고 은이 석출되는 요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 수용액에 그럼 구리가 이온 상태로 있는 데다가 아연 금속판을 집어넣었더니만 아연판에서 금속 구리가 석출이 됐다는 소리는 석출된 금속이 환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연은 이가 양이온 되고 구리가 석출이 돼야 되겠죠. 이온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2 플러스 여기 1이니까 2 플러스로 여기서 환원된 전하량과 산화된 전하량이 같죠. 2, 1, 1이니까 이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가에서 은이온은 환원이 됩니다. 맞고, 나에서 반응이 진행될수록 여기서는 보면 나는 2가 양이온 하나가 없어질 때 2가 양이온 한 개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이온수는 변화가 없고, 여기서는 1가 양이온 두 개가 없어지면서 2가 양이온 하나가 생기니까 가 반응에서는 이온수가 줄겠죠. 요거 많이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 이온수에 관한. 얘는 이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반응이 진행될수록 가에서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진해지고, 그렇죠. 구리 이온이 점점 생성이 되니까 여기서는 구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나에서는 점점 옅어져야지 맞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구리 이온이 수용액 상태에서는 무슨 색깔을 나타내니까 푸른 색깔을 나타내게 되니까 구리 이온의 양에 따라서 수용액의 색깔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묽은 염산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그러면 금속과 산의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아연이 염산하고 반응을 해서 ZnCl2 더하기 H2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연은 2가 양이온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죠. 따라서 산화가 된 거고, 여기서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됐으니까 이 경우는 환원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아연은 수소보다 산화가 잘 되니까 같이 있었을 때 산화됐겠지. 아연은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고 이 전자를 수소이온이 얻어서 환원돼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반응이 진행될수록 수용액 속의 양이온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상태에서 보면은 구경꾼 이온이 염화이온이니까 여기서는 수소 양이온이 2개, 즉 1가 양이온이 2개 있다가 반응 끝나고 나면은 2가 양이온 1개가 생성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온수가 줄죠. 그러니까 산화수가 작은 이온이, 그러니까 전하량이 작은 이온이 2개 환원될 때 전하량이 큰 이온이 하나 산화되는 거니까 양이온수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마그네슘과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 실험인데, 마그네슘 리본에 불을 붙였더니 밝은 빛을 내면서 고체의 연소 생성물이 생겼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공기 중에서 연소해서 이렇게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된 거고, 이 마그네슘 가루를 드라이 아이스로 만든 통에,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란 말이에요. 자, 통에 넣고서 불을 붙인 후에 드라이 아이스로 만든 뚜껑으로 덮었다가 불이 꺼진 후에 뚜껑을 보니 검은색 가루가 생겼다. 그러니까 얘는 EMG5에 드라이 아이스 CO2, 마그네슘만 이렇게 넣고서 반응시키면 원래는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를 여기서 이산화탄소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EMG5 플러스 C 이렇게 검은색의 가루가 바로 탄소 가루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가의 반응식은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나의 반응식에서 드라이 아이스는 산소를 잃어버리고 환원이 되는 거죠. 나의 검은색 가루 물질은 탄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같이 질산은 수용액에 마그네슘판을 집어넣었더니만 반응이 일어난 후에
마그네슘의 질량이 증가를 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여기서 마그네슘이 산화가 되면서 누구랑 반응한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은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되고 이 은이 이렇게 석출되면서 어디에 달라붙은 거예요? 요 마그네슘 판에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그네슘 표면에서 검출되는 금속은 뭐다? 은이에요, 은. 이렇게. 금속이 석출되는 과정을 산화되는 입자와 환원되는 입자를 포함해서 서술을 하시오. 그러면은 산화되는 입자는 마그네슘이 산화가 되고 환원되는 입자는 은이온이 환원이 돼서 마그네슘 판에 달라붙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원을 연결을 해서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관찰을 한대요. 묽은 염산 대신 아세트산 수용액을 적신 실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반복을 해주는데 어차피 염산이나 아세트산이나 둘 다 산에 해당이 되죠. 물론 얘는 강산이고 약산이긴 하지만 수소이온, 수소연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산성 물질이고 따라서 둘 다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니까 붉은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가설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고 수소이온은 양이온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들고 양이온 때문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봅시다. 그림은 25도씨에서 같은 부피의 물에 물질, 가하고 나를 녹인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염산 수용액이고 HCl이고 이 녀석은 지금 NaOH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와 나의 액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서술을 하시오. 일단은 근데 지시약 3개 쓰면 안 된다. 그건 너무 양아치야, 답이.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시약 반응을 해준다. 지시약 반응을 해줘서 예를 들어서 BTB 용액을 넣고서 색깔을 변화를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속을 넣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지를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탄산칼슘을 넣어서 CO2의 기체가 발생을 하는지 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야 BTB 용액에 따라 산성이면 노란색, 염기성이면 푸른색이 나올 거고 금속을 넣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게 산이고 탄산칼슘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도 산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액성 판별이 가능하겠죠. 또는 산염기 구분이 가능할 거예요. 결국에는. 자, 또는 지시약 반응 3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자, 다음에 12번. 다음은 산과 염기의 이온화 반응식을 나타냈어요. 자, 기억에서 들어가는 양이온은 수소이온이고 여기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이고 염기는 수산화이온 때문이니까 이건 틀렸고요. 산과 염기의 수용액은 모두 둘 다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건 맞고 산이 금속과 반응했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수용액에 바로 요 수소이온이 존재를 하고 수소이온이 금속을 산화시키면서 제가 환원이 되는 과정에서 바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 보자. 표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물질 가와 나의 해당 여부를 나타냈는데 하나는 염산이고 하나는 수산 나트륨인데 일단은 둘 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죠. 왜?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는 둘 다고 탄산칼슘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거는 바로 염산에 해당이 되겠죠. 산의 특징이니까. 그럼 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NaOH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자, 따라서 가는 염산이니까 틀렸고 기억은 동그라미인 거 맞고요.
나이에다가 BTB를 집어넣으면 염기성이니까 노란색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변해야지 맞게 될 거니까 2번이 될 거고, 가하고 나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래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하고 혼합을 했는데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산이 더 이온수가 수산화, 그러니까 HCl이 NaOH보다 더 많았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10개 들어있다. 그럼 얘가 뭐 6개 들어있다라고 치면 중화 반응에서 얘는 4개 남고 46이니까 산의 음이온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야지 맞겠죠. 따라서 Cl 산의 구경꾼 이온이 제일 많이 들어있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어떤 기체의 X와 관련된 실험이다. 수소 기체와 브로민 기체를 혼합을 한 후에 따뜻하게 했더니만 기체 X가 생성이 됐어요. 그럼 얘는 HBr, 브롬이나 수소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원래 이제 할로젠 원소는 수소랑 반응을 해서 할로젠과 수소를 만들어내고, 대표적으로 HBr도 그렇고 HCl도 그렇고 HF도 그렇고 얘네들은 전부 다 수용액에서 산성을 띠는데 그것도 강한 산성이에요, 실제로는. 자, X에다가 메틸 오렌지를 가했더니만 붉게 변했다. 그럼 산성이란 소리니까 X는 HBr 맞고요. 그럼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고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죠. 왜? 이온화가 되니까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중화 반응 실험인데 온도와 농도가 같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염산 수용액을 준비를 한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10ml랑 염산 5ml를 혼합해서 만든 1의 액성. 지금 온도랑 농도가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농도가 같다라는 소리는 같은 부피에 포함된 입자수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원래는 이 개념은 이제 2학년 때 화학에서 몰농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배우게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도 몰농도의 개념은 없으니까 일단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염기가 3보다 많이 섞였으니까 액성은 뭐가 되냐면 염기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에 염산 5를 더 집어넣어서 둘이 동일한 부피인 10ml랑 10ml로 반응을 시키면 중화가 됐기 때문에 중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번은 염기성이고 기억은 다에서는 중화열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중화 반응을 했으니까. 나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다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보다는 적죠. 왜냐면은 완전 중화가 됐었을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 다가 더 커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표는 농도가 같은 염산 수용액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중화 반응을 시켰을 때 실험 가와 나에서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일단 조건이 둘이 농도가 같다라고 했어요.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을 나타냈는데 순서 없이 나타냈대. 지금 30ml, 10ml를 섞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네모가 2개고 세모가 하나예요. 근데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세모가 양이 2배가 됐거든요. 그럼 세모가 양이 2배가 됐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여기서 비교했었을 때 부피가 2배가 될수록 어차피 둘은 전체적으로 보면 혼합용액의 부피는 똑같단 말이에요. 40, 40으로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온수가 2배가 되려면 부피가 2배가 된 물질이어야 되니까 NaOH예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바로 나트륨. 왜? 얘가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나트륨, 나트륨.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양이온이 여기서 2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완전 중화. 왜? 수소 이온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트륨이 하나가 남았다는 소리는
얘가 하나가 있었고, 그럼 수산화 이온도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1대1로 결합하니까. 그러면 얘는 들어간 수산화 이온이 중화를 시키고, 한 개를 수소 이온을 중화시키고, 남은 수소 이온이 몇 개란 소리예요? 2개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소니까, 여기는. 얘는 원래 3개 있었고, 3개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화가 되고, 남은 게 2개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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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되는 거니까, 둘이 농도가 같아서 완전 중화가 돼서 나트륨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자, 따라서 네모는 수소예요. 간은 아직 수소 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산성이고, 생성된 물 분자수의 수는 여기서는 만들어진 게 하나가 중화 반응했고, 여기서는 2개가 중화 반응했으니까 나가 가보다 2배가 커야 되는 거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8번. 표는 4가지 수용액에 관한 실험 결과를 나타냈는데 A부터 D는 각각 염산, 염화칼륨, 수산화 나트륨, 탄산 중에 하나인데 페놀프탈레인에서 붉은색이, 그럼 여기서 보면은 산, 중성, 염기, 탄산은 산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페놀프탈레인에서 붉은색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수산화 나트륨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NaOH예요. 근데 여기서 기체가 발생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산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럼 산이 여기서도 얘하고 2개잖아요. 그럼 변화가 없는 얘는 누가 돼야 되냐면 중성인 KCl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C하고 D는 둘 중에 하나지. 뭐하고 뭐예요? HCl이던가 H2CO3던가 둘 다 산성물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그럼 산성이나 중성이나 둘 다 무색이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산이니까 기체가 발생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서는 염기는 금속하고 반응을 안 하니까 안암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무색이고, 니은하고 디귿은 니은은 발생 안 하고 얘는 발생을 해야 돼요. A하고 C를 혼합을 해주면 염기하고 산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중화열이 발생을 해야지 맞게 되겠지요. 네, 그래서 2번 디귿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보자. 표는 온도와 농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해서 중화 반응을 시켰을 때 각 실험에서 이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농도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같은 부피로 반응했었을 때 이 지점 다가 바로 중화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가 서로 같다라는 소리는 나하고 라하고 가하고 마하고 생성된 물의 양이 서로 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래야 중화열량이 똑같으니까. 자, 가의 혼합 용액은 당연히 염기가 많기 때문에 염기성이고, 혼합 용액에 BTB를 떨어뜨렸을 때 나는 지금 염기성이죠. 그죠? 얘는 염기성이고, 그 다음에 라는 어디 갔니? 산성이지. 그러니까 색깔이 서로 같을 수가 없고,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다가 마보다 당연히 많죠. 중화점이니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온도도 제일 그래서 높은 거고. 자, 그 다음에 20번 보자. 그림은 염산 20ml에 수산화 나트륨 20ml를 혼합한 후, 혼합용액 전후에 존재하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동그라미는 다 없어졌어요. 여기서.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알자 이온이어야 되니까 동그라미 이온은 수소 이온이고, 세모는 지금 4개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럼 세모 이온은 Cl- 염화 이온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가 뭐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자, 지금 네모가 6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별이 하나, 2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수소이온 4개, 염화이온 4개 있었는데, 염화이온은 그냥 그대로 4개가 들어갔고, 예, 저 수소이온 4개를 중화시키고 나서 2개의 별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별은 OH 마이너스고, 이 녀석은 Na 플러스
구경꾼 이온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HCl은 20ml에 몇 개가 녹아 들어간 거냐면은 염산이 4분자가 들어간 거고, NaOH 같은 경우에는 20ml에 총 6개의 입자가 들어간 거니까 농도는 수산화 나트륨이 더 클 거예요. 가에서 나로 될 때 같은 부피당 양이온수는 감소한다. 지금 가는 양이온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4개야. 자, 여기서 양이온수는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됐어요. 그쵸? 6개인데 문제는 가는 20ml에 4개가 들어있는 상태고 이 녀석은 총 40ml에 6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부피는 2배가 되는데 이온수는 2배가 안 됐으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가가 더 크죠.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될 거고, 나는 지금 현재 염기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BTB를 떨어뜨리면 푸른색으로 변해야 되고요. 나의 염산 10ml를 첨가하면 혼합용액의 액성은 지금 20ml에 이온이 4개 들어있어요. 수소 이온이 4개 들어있고 지금 수산화 이온이 2개가 남아있는 상태니까 완전 중화가 되려면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20ml에 4개 들어가 있으니까 10ml 안에 2개가 들어가 있겠죠. 따라서 10ml를 첨가하면 혼합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중화가 돼버리면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의 개수는 전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1번. 표는 A와 B의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 A하고 B는 각각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A하고 B의 부피가 똑같이 들어갔을 때 중성이란 소리는 즉 염산과 NaOH의 농도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죠? 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B가 더 많이 들어갔을 때 산성이 나왔다는 소리는 B가 HCl이고 A가 NaOH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는 염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염기성에 해당이 되겠죠. 자, 따라서 A는 NaOH다 맞고요. 나에서 구경꾼 이온은 결국에는 더 많이 들어있는 거에 결정이 될 테니까 얘는 염기성이니까 지금 누가 더 많아? 염기가 더 많지. 그럼 구경꾼 이온이 그러니까 산의 구경꾼 이온보다 염기의 구경꾼 이온이 더 많아야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생성된 물 분자의 수는 다 나하고 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완전 중화가 됐고 이건 아직 산성이니까 완전 중화점에서 생성된 물의 양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나보다 다가 더 크다는 맞겠죠. 그래서 3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22번 그림은 염산 수용액 10ml에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씩 가했을 때 수산화 나트륨의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소 음이온수를 나타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1가 염기에다가 일가 산을 집어넣은 거죠. 염산하고 NaOH는 각각 한 분자당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1가 산을 첨가하든지 1가 산에다 1가 염기를 첨가하든지 중화점까지는 여러분들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없어요. 음이온수도 변화가 없고 실제로는 양이온수도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이온수도 결국에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 NaOH에다가 HCl을 첨가를 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10개가 들어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6개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여기서 중화되고 4개가 남아요.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6개가 들어가잖아. 그럼 10개, 4개, 6개 합치면 10개지. 얘는 4개, 6개, 10개.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도 20개로 변화가 없고 음이온도 10개 있었는데 합쳐서 변화가 없고 언제까지 똑같냐면 완전 중화점이 될 때까지 똑같아. 얘가
10개 들어가면 완전 중화돼서 다 없고 얘가 음이온 10개가 채워지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온수가 변하는 시점부터가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가 바로 중화점이에요, 그게. 네. 자, 이렇게 일가 염기나 산을 일가산, 일가염기로 중화시키면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전체 이온수는 변화 자체가 없어요. 양이온도 변화 없고 음이온도 변화 없고 전체 이온수도 변화가 없어요. 자, 따라서 A는 산성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중화점이고 그럼 B 지점은 염기성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 지점에서 혼합 용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지금 아직까지는 수산화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간 상태고 지금 보세요. 염산 10ml의 NaOH를 조금씩 첨가를 했었을 때 지금 NaOH가 20ml가 들어갔었을 때 완전 중화됐죠. 즉 HCl 10ml를 완전 중화시키는데 NaOH가 20ml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중화점이니까. 그러면은 원래 들어가 있던 산의 구경꾼 이온이 제일 많겠지.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염화 이온의 양은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경꾼 이온이니까. 자, 그럼 Cl- 맞고 그러면 같은 부피당 음이온의 개수는 지금 상대값이 몇 대 몇이냐면 음이온 1이야. 그럼 봐봐요. 지금 요렇게 됐었을 때 중화가 된 거기 때문에 농도가 몇 배니? 염산이 수산화 나트륨의 몇 배예요? 2배가 돼요. 자, 그리고 같은 부피당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 음이온의 농도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A 지점하고 B 지점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농도가 2배라 편의상 여러분들 10ml 안에 4개 들어있고 20ml 안에 4개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라고 쳐봅시다. 지금 A 지점은 염산 10ml에다가 NaOH가 10ml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20ml에 4개니까 NaOH가 10ml가 들어가면은 2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중화 반응을 하면 얘는 없지. 이렇게 되고 얘가 2개가 남았으니까. 그럼 음이온이 남은 거라고는 요 4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A 지점에서는 전체 혼합 용액 부피는 10 더하기 10이니까 20에 남아있는 이온수는 음이온 이거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B 지점에서는 NaOH가 30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지금 HCl 10ml 4개에다가 NaOH가 30ml가 들어갔는데 20ml에서 4개 들어있는 상태니까 30ml가 돼버리면은 1.5배, 2분의 3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개가 들어가죠. 그 음이온을 봐요. 그럼 얘하고 중화를 해서 얘가 2개 남고 이 2개랑 이 4개랑 합쳐져가지고 총 몇 개가 되냐면은 총 음이온수는 6개가 남게 되는데 혼합용액의 부피가 10과 30을 더해줘서 40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부피당 들어있는 이온수의 비 A 대 B는 10분의 2 대 10분의 1.5에 해당이 되겠죠. 4로 나눠주면 그러면 2 대 1.5에 해당이 되니까 4 대 3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얘는 틀렸습니다. 같은 부피당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따라서 저건 농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발생한 중화열은 A하고 B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A에서는 몇 개가 중화됐어? 2개가 중화가 됐고, 다음에 여기서는 몇 개가 중화됐습니까? 4개가 중화가 됐죠. 그러니까 1대2죠. 1대3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화열은 결국에는 생성된 물 분자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비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생성된, 여기 중화된 물이 여기서는 2개가 생성이 됐고, 여기서는 몇 개 생성이 됐으니까, 여기 4개가 생성이 됐으니까 1대2라고 봐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 기억이 맞죠.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염산 수용액과 NaOH 수용액을 여러 부피로 혼합을 했었을 때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나타냈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화예요. 가장 온도가 높은 걸로 봐서 저 지점이 바로
중화점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HCl 몇 ml하고 20ml랑 NaOH가 40ml가 들어갔었을 때 완전 중화가 된 걸로 봐서는 둘의 농도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2대 1이 결국엔 농도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염산의 농도가 2배가 지나니까 부피가 절반만 있어도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하고 B 지점에서 중화열의 크기, 그러니까 중화열의 크기를 비교를 하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생성된 물 분자의 수를 비교해 주면 돼요. 결국에는. 자, 그러니까 생성된 물 분자의 수를 비교를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농도비가 지금 2대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편의상 지금 20하고 40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 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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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이렇게 됐어서 중화점에서는 총 물이 16개가 중화가 된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HCl이 몇 ml 들어있냐면 10ml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50ml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10ml면 부피가 절반이니까 HCl의 이온수는 8. 그 다음에 NaOH 같은 경우에는 4분의 5배에 해당이 되는 거. 그러니까 20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중화 반응을 시켜주면은 결국에 A점에서는 8개하고 20개 중에 적은 게 다 반응을 할 테니까 이 지점에서 H2O, 물은 총 8개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B 지점에서는 자, HCl이 40ml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NaOH가 20ml가 들어갔는데, 원래 20ml 안에 HCl이 16개 들어서, 그럼 40ml면은 2배가 들어있어야죠. 부피가 2배니까 32만큼 들어있을 거고, 40에 16개 들어가 있으니까 8개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부피가 절반이니까 이온수도 절반. 그러면은 중화는 적은 게 다 반응을 할 테니까 따라서 여기서 생성된 H2O 물의 양도 8분자가 만들어지니까 생성된 물 분자 개수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따라서 결국에는 중화열의 크기는 어떻다? 서로 같다. 중화열의 크기는 같다. 왜 그러냐면은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가 어떻기 때문에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둘이 최고점에서의 온도도 같고 혼합용액의 부피도 60하고 6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따라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의 출입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항상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방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너지가 출입을 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방출하는 반응도 있고 흡수하는 반응도 있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야 되고, 융의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층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2번이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인데, 자, 보면은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져요. 염산화가 수산화 나트륨이 반응하는 중화 반응일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6번. 다음은 세 가지 반응 가부터 다를 나타냈는데, 반응 가부터 다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자, 일단은 셋 다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 이거는 열분해 반응이니까 흡열 반응이에요. 그냥 단순히 산화환원 반응은 아니고 흡열. 이거는 광합성은 산화환원 반응 맞고, 물의 전기분해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은 맞아요. 그런데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은 그냥 단순히 흡열 반응이고 산화환원 반응은 안 돼요. 이거랑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이 둘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흡열. 요거는 맞아요.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되겠죠. 왜?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7번. 다음은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현상인데, 산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음식물을 데운다. 얼음이 녹으면서 음료수가 시원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흡열이죠. 얼음이 녹는 융해가 일어난 거니까. 그 다음 이거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기억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니은은 물리적 변화죠. 상태 변화니까. 니은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는 게 맞죠. 흡열이니까. 기억 디귿. 자, 그 다음 28번. 표는 몇 가지 물질 변화를 종류가 같은 것끼리 분류를 했는데, 보면은, 가와 나에 해당하는 분류 기준. 물의 전기분해 광합성, 질산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의 반응은 바로 무슨 반응이에요?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방출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바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에너지 출입에 의한 가장 큰 기준이다. 그렇죠. 그렇게 구분을 해준 거죠. 자, 이제 수능 대비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화학 변화. 자, 1번. 다음은 세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돼요. 자, 지금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을 환원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는 알루미늄이 산화가 되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가에서 탄소는 어떻게 됩니까? 산화가 됐죠. 그 다음에 나에서 기억은 다시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된 거니까 틀렸고, 다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금속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 알루미늄이 된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화 환원 반응이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XClA 수용액에 금속 Y를 첨가를 해서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수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염화이온은 어차피 구경꾼이란 말이에요. 이 Cl-는 구경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산화환원 반응에 작용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온수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똑같으니까 이 동그라미는 Cl-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네모가 바로 X 양이온에 해당이 될 텐데 3개죠. 그럼 3개고 6개니까 결국에는 이 XA 플러스하고 Cl-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한 거냐면 1대 2로 결합한 거란 말이에요. 결합 비율이 3개, 6개니까 따라서 얘는 2가 양이온이 돼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러면 2가 양이온 몇 개? 하나, 둘, 3개를 환원시키는데 지금 Y가 몇 개 생겼냐면 Y 이온이 2개 생겼어요. 그럼 Y가 이온이 됐을 때 M 플러스의 양이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3개의 X, 2가 양이온을 완전히 다 석출을 시키는데 2개의 Y, M 양이온 2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3X2 플러스에 2Y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 건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산화 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는 총 환원된 전화량과 산화된 전화량의 합이 같아야 돼요. 아니, 산화된 전화량과 환원된 전화량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6 플러스, 여기서도 2M이 6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M은 뭐가 됩니까? 3가 양이온이 돼야지 맞게 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따라서 동그라미는 Cl- 맞고, 이 반응에서 Y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된 거고, A 대 B는, 자, A는 2가 양이온이고, 아, B구나, 이거. B 플러스구나. 네, B 플러스는 3가 양이온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따라서 2 대 3이 아니라 3 대 2가 돼야지 맞게 되겠지요. 아, 3 대 2가 아니라 2 대 3이 돼야지 맞는 거지. 자, 따라서 기억이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구리를 사용한 실험인데 붉은색의 구리를 산소와 반응시켰더니만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리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서 ECUO 산화구리가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구리는 산화가 되었고 산소가 환원이 된 거죠. 여기에는 산소가 환원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환원되는 물질은 일단은 산소고, 그 다음에 가에서 산화된 산화구리를 탄소가루랑 반응시켰더니만 다시 붉은색 구리로 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화구리가 탄소가루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붉은색의 구리로 환원되고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 거니까, 자, 따라서 구리가, 산화구리가 환원돼서 구리가 된 거죠. 따라서 4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표는 염산 수용액, 그 다음에 NaOH 수용액, KOH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의 가나 다에 대한 자료이고, 지금 보면은 혼합 후 최고 온도 T1, T2, T3인데 지금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의 비율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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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중화점은 아니에요. 완전 중화가 돼버리면은 구경꾼 이온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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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됐다라는 소리는 결국에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의상 이게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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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거든요. 그러면 10, 20, 25니까 5개 있다라고 쳐보자. 자, 여기 5개 실제 개수야. 5개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5개 있죠. 여기 안에서 얘도 5개 들어갔을 거고, 얘도 5개 있고 5개 들어가 있겠지. 자, 그럼 염화이온이 남아있는 게 몇 개냐면은 5개예요. 5개. 그러면은 수소이온도 5개가 들어갈 텐데, 그럼 자,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5개고, 여기서 얘하고 중화가 되니까 수산화이온이 5개가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5개가 되는 거니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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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구경꾼 이온 3개가 똑같고, 하나가 나머지가 결국에는 산이냐 염기일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가는 염기성이 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부피 비례해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10ml에 5개니까 20ml면은 10개 들어있을 거야. 염화이온, 수소이온이. 얘는 20ml가 됐으니까 몇 배냐? 아이고, 이 숫자 더럽네, 또, 이시지. 3분의 4배지. 그럼 얘는 3분의 20. 3분의 2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절반이니까 2분의 5, 2분의 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Cl-10개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Na 플러스가 3분의 20개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K 플러스가 2분의 5개가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수소이온이 똑같이 10개 들어있고요. 그래서 OH-가 3분의 20개하고 2분의 5개니까 둘이 더해주면은 6분의 40개 더하기 15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6분의 55개가 되겠죠. 그럼 얘는 6분의 60이 되는 거니까 액성이 얘는 산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다시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거냐면은 2.5배, 2분의 5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분의 25개, 2분의 25개. 자, 그 다음 얘는 똑같으니까 5개. 15mm면 얘랑 똑같으니까 2분의 5개, 2분의 5개예요. 지금 요 상황이 지금 현재 나고, 다를 보면은, 자, Cl-, Na 플러스, K 플러스 봤었을 때 Cl-는 2분의 25개, 그다음 나트륨은 5개, 그다음에 칼륨은 얼마가 들어있냐면 2분의 5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수소이온도 어차피 1대1로 들어있어야 되니까 2분의 20,
5개만큼 들어있어야지 맞게 되는 거고, 그럼 나트륨, 여기서 나트륨 수산화 이온의 개수는 얘하고 B가 두 개 똑같으니까 이거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15개가 나오게 되니까 이거 두 개를 중화를 시켜주면은 얘가 빠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0개, 즉 5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녀석도 뭐가 되냐면은 산성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T1, T2, T3 중에서 최고 온도는, 그럼 여기서 생성된 중화 반응으로 만들어진 물의 양이 가에서 몇 개 생겼냐면은 총 5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졌어요. H2O 5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몇 개가 중화 반응을 했냐면은 지금 6분의 60이고 6분의 65니까 얘는 6분의 55만큼, 적은 만큼이 다 반응을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분의 5하고 2분의 15가 반응을 해서 남은 게 2분의 10. 그러니까 반응한 생성된 물의 양은 2분의 15만큼이 생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통일을 시켜주면 6분의 30이고 6분의 55고 6분의 45에 해당이 될 테니까 얘는 6분의 30개, 얘는 6분의 55개, 얘는 6분의 45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숫자를 처음에 잘못 정해가지고 유리수가 좀 더럽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생긴 거는 결국에는 얘가 물이 제일 많이 생겼으니까 T2가 온도가 제일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T2가 온도가 제일 높게 되고, 그 다음에 가와 달을 혼합한 용액의 액성. 그럼 가하고 달을 혼합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자, 여기서 수소 이온의 개수 보자. 수소. 5개. 원래 그냥 혼합을 했으니까 중화 안 시키고 그냥 이 상태로 보자. 그러면 가에서 수소 이온, 가하고 다하고 섞어버리면, 가하고 다하고 혼합을 해버리면, 여기서는 액성만 판별하면 되니까 수소 이온은 5개, 2분의 25개. 그러면 5 플러스 2분의 25만큼 들어있고, 수산화 이온 여기서 2개 합쳐서 10개고요. 10개 플러스 10개에다가 5개 2분의 5개죠. 그쵸? 그럼 15개 플러스 2분의 5개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얘는 2분의 총 35가 되고, 녀석은 2분의 35가 돼버리죠. 그쵸? 그러면은 둘이 같으니까 완벽하게 중성, 중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선생님처럼 풀어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초반에 숫자를 잘못 잡아서 유리수가 나왔는데, 적당한 숫자를 잡으면 딱 떨어지게, 그러니까 배수해가지고 잘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풀어도 틀린 건 아니고. 자, 다음에 5번. 그림은 묽은 염산 10ml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10ml씩 넣었을 때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지금 수산화 나트륨 10ml 집어넣고 다시 또 10ml 집어넣는데 별이 2개였고 4개였으니까 이 별은 구경꾼 이온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지? 그러면은 별은 나트륨 이온에 해당이 되고, 자, 여기 있다가 없어진 게 누구냐면 네모야. 이 네모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알짜 이온이 처음에 들어있었던 묽은 염산에 들어있던 수소 이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3개가 남아있는 거, 여기도 3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염산에 들어있던 바로 구경꾼 이온인 EN은 Cl-에 해당이 될 거고, 요 세모는 이제 완전 얘를 중화시키고 더 남은 OH-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염산이 HCl이 10ml에 몇 개 있었었냐면은 얘가 3개 있었으니까 3개가 들어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NaOH가 총 누적으로 10ml가 들어갔으니까 20ml가 들어갔는데 20ml 안에 나트륨이 몇 개? 4개. 수산화이온 4개. 그래서 중화되고 수산화이온 1개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따라서 이 동그라미는 Cl-니까 음이온이고요. 나는 아직 산성이란 말이에요. 금속 마그네슘을 넣으면은 수소기차가 발생을 해야지 맞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10ml에 3개 들어있고 20ml에 4개 들어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농도 B는 10분의 3대 20분의 4에 해당이 될 거니까 여기에는 몇 대 몇이 되냐면은 10분의 2가 되니까 농도 B가 3대 2예요. 따라서 농도 B가 3대 2가 나오니까 부피 B는 2대 3으로 혼합을 해야지 둘이 완전 중화가 되겠죠. 따라서 염산 20ml와 수산나트륨 30ml를 혼합한 용액은 중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농도 B가 2대 3이니까 부피 B는 농도 B가 3대 2니까 부피 B는 2대 3으로 혼합을 해야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개수랑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서 완전 중화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맞고 그 다음 6번은 그림은 수용에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음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가부터 다는 각각 묽은 염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용액 중에 하나 돼요. 근데 여기서 뭐만 나타내냐? 음이온만 나타냈는데 그럼 공통으로 음이온이 들어있는 거는 둘이 OH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하나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다음에는 하나는 얘는 Cl-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의 염기, 나도 염기, 다는 산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 동그라미는 수산화이온이 맞고요. 나하고 다를 혼합하면 지금 염화이온이 3개 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수소이온도 3개 있는 거지. 그럼 수산화이온이 3개 있으니까 완전 중화가 돼야지 맞게 될 거고 가와 다를 모두 혼합한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 수는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수산화나트륨이라고 치고 이거는 수산화칼륨이라고 쳐보자. 자, 그럼 두 개를 혼합을 해버리면 지금 가에는 자, 얘가 두 개, 그다음에 다에는 세 개. 자, 그럼 얘는 중화가 돼서 없고 하나 남으니까 전체 이온수는 하나, 두 개, 하나, 세 개니까 총 합쳐가지고 6개의 이온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에는 지금 KOH가 OH가 3개 있죠? 그럼 칼륨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지. 합쳐지면 총 몇 개? 6개. 같네. 그렇죠? 따라서 같죠. 그래서 5번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인데 에탄올은 여러분들 알코올이고요. 저건 염기가 아니라 중성의 물질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탄소가 들어가 있는 탄소화합물 맞고 그 다음에 기억이 증발할 때 주위로 열을 흡수하니까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흡수해서 손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기화니까. 그 다음에 니은이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열 출입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이 실험에서 염화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수용액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반응의 열 이동 방향과 그럼 얘는 흡열 반응이라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줬을 거고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는 발열 반응으로 일어난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이 아니라 흡수고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많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질 에너지가 생성물질 에너지보다 많으면 요 둘의 차이만큼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틀렸고 인체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 바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번이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 부분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산화반응 중화 반응 부분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어렵게 나올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아마 좀 많이 어려울 거고 선생님이 요거 이어서
뒤에 있는 부록으로 나와 있는 단원별 테스트 강의도 뒤에 올릴 테니까 그 부분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뒤로 있어요, 여러분들.